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문제들까지 이제 135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숙제로 다 내줬었는데 혹시 풀어왔나요? 135쪽까지? 여기 안 풀었구나. 그리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숙제 안 내줬었나? 135쪽? 134쪽 5쪽? 이쪽은 내준 것 같은데? 그럼 왜 안 풀려져 있나? 저기요? 공식만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안 풀려져 있을까요? 그러게요. 채점 다 있나? 자,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거기 좀 같이 체크할 테니까 그때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공식만 외우면 웬간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직선은 지난 시간까지 다 했는데 직선에서 배웠던 중요한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간 테스트 때 이제 공식도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나 선생님이 체크를 한번 했었는데 원의 방정식 할 때도 공식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진호 나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원. 자, 여러분들 이제 원도 이제 좌표 평면에다 우리가 그렸을 때 걔를 이제 그 방정식으로 그 x 값과 y 값을 만족하는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에 대한 방정식을 배울 건데, 그럼 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지 우리가. 청아야, 원이 뭐예요? 원이요? 동그란 거. 예, 초등학생 특한 방법이고. 승원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원이 뭐예요?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동한 거.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동한 거. 좋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자, 이제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동하면 원이 나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동하면 원이 나오는데, 그럼 그게 왜 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왜 그게 원이 되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컴퍼스하고 연필 사이의 거리가 어, 그 원의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예, 거의 이제 근접했습니다. 예, 거의 근접해서요. 자, 그래서 원이란 거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 원은 한 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식으로 이제 좀 어렵게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자, 원이란 건 뭐냐?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라는 거는 고정돼 있다, 정해진 점이다. 고정돼 있는 점을 뜻해. 저 좌표 표면에서 어딘가 이제 표면에서 이렇게 고정된 점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가진 점들을 쭉 이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리가 만약에 1인 점들이었다. 그럼 거리가 이만큼이 1이면은 여기까지도 1이 될 거고 여기까지도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1인 점들을 쭉 이어보면은 그런 점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자취, 발자취 같은 거, 예, 그 발자국들을 쭉 이어놓은 것들이 뭐가 된다? 이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충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정확한 개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이란 건 뭐다? 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원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다가 좀 적어놓도록 합시다. 원이라는 거는 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다. 137쪽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원이라고 하면 그런 녀석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원을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식을 잡아볼 거야. 이 원이 나타내는 식이 뭔지를 그걸 잡아볼 겁니다. 자, 원을 그냥 잘 그리면은 변태라던데 선생님 변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삐뚤어져 보이네. 자, 고개를 진지하게 끄덕이고 있어요. 선생님 농담을 했는데 선생님 무한하게.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원이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얘를 좌표평면에다 내가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전에 직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았나고 하면은 직선 위의 모든 점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랑 y 사이의 그 관계식을 뜻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x랑 y 사이에 모종의 관계식이 있어요. 그 관계식이 바로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식을 어떻게 찾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 직선이다 그랬으면은 이 점은 고정된 점인데 이 점과 직선이 어떤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항상 m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 두 점을 잇는 기울기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이 녀석이 무조건 기울기 값인 m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 곱해서 정리해주면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네. 마찬가지 원도 이 원 위에 이미 한 점 x, y를 잡았을 때 이 x 값과 y 값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이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해보자. 그럼 이 중심으로부터 원이 어떤 점을 잡아서 우리가 이어도 이 거리가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돼. 이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이 반지름을 보통 우리가 약자로 r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영어 시간으로 들어가 보자. R이 뭐의 약자예요? 반지름을 나타낸 영어 단어. 렉탱글. 렉탱글은 직사각형입니다. 네. 반지름을 나타낸 영어 단어는 룰. 레디우스예요. 네, 알아두세요. 반지름이라. 뭐 또는 뭐 라틴어에서는 뭐 레디아이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네, 어쨌든 레디우스 요게 이제 우리가 뭐다? 반경, 반지름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녀석의 약자 r을 따가지고 보통 반지름을 r로 표시를 해줘요. 알겠죠? 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반지름 r로 많이 썼잖아, 그지? 예, 그게 바로 약자 때문에 그렇다.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원 위에 어떤 한 점 x, y랑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무조건 뭐가 돼? 반지름 r이 돼야 되잖아. 자, 근데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거든.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고 이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데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반지름 r이 돼야 돼요. 자, 루트가 있어서 모양이 약간 안 예쁘니까 양변 아예 제곱을 해봅시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 하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게 바로 원 위의 점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녀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어떤 좌표평면에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 이런 식이 있었어. 자, 그럼 이 식을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아, 식의 형태가 원의 방정식 형태네. 그럼 얘는 어떤 원이야? 중심의 좌표가 1,2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이 얼마이고 9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이 나타내는 원을 좌표평면에서 그려보면은 중심의 좌표가 1,2 여기에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이런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수아야, 이 녀석은 어떤 원을 나타내는 걸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0. 그죠? 여기 y제곱 있으면 y 빼기 0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네, 중심이 마이너스 2, 0이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숫자는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야. 그럼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가 5니까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5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반지름이 루트 5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은 x랑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지고 그 녀석이 나타낸 게 뭐야? 그 값이 나타낸 거는 반지름의 제곱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을 이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보고 한번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24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 책 137페이지 244번 문제.
자, 쉽죠? 자, 이 원은 도대체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뭘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중심이. 아니에요. 아 플러스 5.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원의 중심이고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삼. 얼마가 되겠어?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248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거꾸로 방정식을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 아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9. 그렇죠. 3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잘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배운 형태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예. 우리가 표준형이 뭐라 그랬어요? 식을 봤을 때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식들을 표준형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차함수도 있었고 직선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지금 이렇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적었을 때 이 녀석은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표준형에 해당되는 녀석이다. 그래서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 녀석은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얼마구나 r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 표준형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어떤 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은 이 표준 형태를 가지고 식을 바로 잡아주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138쪽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25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251번 문제를 보면은 중심이 1,3이고 점 2,3을 지나는 원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중심의 좌표가 일단 나와 있잖아. 1,3이야. 근데 반지름을 몰라 우리가. 반지름을 모르는 대신에 무슨 정보를 알려줬냐면 이런 원이 어떤 점을 지난다? 2,3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반지름을 모르니까 일단 원의 방정식을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 모르니까 아래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이 2,3을 지나니까 x자리 2 놓고 y자리 3 놓으면 만족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2-1의 제곱 더하기 3-3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아래 제곱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구나?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다 그러면 x, y 대신에 무조건 대입시켜주면 된다라고 우리 전에도 이론 배웠죠. 그죠? 원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이론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7번 문제 한번 보자. 자, 257번 문제 이제 중심에 대한 정보가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 거야. 뭐가 나와 있냐면은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어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름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나 그었을 때 이쪽 점을 A, 이쪽 점을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A점의 좌표가 0,2고 B점의 좌표가 4,4가 되는 요런 원의 방정식은 뭘까요?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지름의 양끝점이 있으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왜? 원의 중심은 지름의 양끝점에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가운데잖아. 요걸 두 글자로 줄여서 무슨 점? 중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지름의 양끝점 A, B에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는데, 자, 중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대1 내분점이에요. 그죠? 1대1 내분점. 그래서 A랑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구해?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이랑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니까 X좌표는 2가 될 거고, Y좌표도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2랑 4 더해서 2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이 얼마구나? 2,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2,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반지름 R은 루트,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랑 얘를 구해도 돼, 상관없어.
얘랑 구해봅시다. 루트 2-0의 제곱 빼기 3-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나?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예. 자, 따라서 요런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이렇게 써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건 바로 연습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바로 밑에 25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이제 답 적고 바로 밑에 258번 문제도 한번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심과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은 원의 방정식 이렇게 표준형으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때 만약에 뭐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뭐 한 점을 지난다 그럼 반지름은 모르니까 미지로 잡고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어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 양끝점의 중점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을 찾아가지고 원의 방정식 형태를 찾으면 되겠다. 반지름도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테니까. 저렇게 중점. 그렇지. 이 지름의 양끝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에요. 그죠? 원의 중심. 중심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이 지름의 양끝점 중에 아무거나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가지고 원의 방정식 일반 그 표준 형태에다가 A, B, R 자리에 대입해주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풀어봐요? 예, 바로 밑에 있는 298번 풀어보세요 지금. 수학 글씨 쓰는 거 되게 불편하겠는데?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손가락 하나만. 손가락 하나만? 다 풀었어요. 답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 자, 258번은 답이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오나요? 자, 지름의 양끝점이 2,2랑 마이너스 2,0로 돼 있으니까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중심의 x좌표는 0 되고, 그 다음에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중심의 y좌표는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0,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심의 좌표 0,1이랑 A나 B까지의 거리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해보면은 루트 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한 다음에 응용 문제로 좀 들어가보자. 유형 개념 2번이 아니라 개념 3번을 먼저 할게요. 140쪽 넘어가 봅시다. 140쪽. 자, 그럼 요런 게 이제 표준형이었으면은 일반형은 뭘까? 일반형은 그냥 다 풀어헤쳐가지고 능형 형태로 정리해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얘를 이제 완전제곱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은 완전제곱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일단 x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풀다 보면 x에 대한 1차항이 나올 거예요. 또 풀다 보면 y에 대한 1차항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상수 C로 뭉뚱그려가지고 한쪽으로 넘겨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완전히 풀어 정리해주면 요런 형태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원의 방정식의 표준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 녀석이 바로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일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일반 형태랑 표준 형태를 이제 우리가 좌회전으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럼 먼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뭐 9다. 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얘는 지금 표준형이잖아, 그치?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간단해. 그냥 완전 제곱식을 열심히 풀어헤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열심히 풀어헤쳐서, 자 x제곱 y제곱 2창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창 y에 대한 1창 써주고, 나머지 여기 상수 부분을 다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빼기 4는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써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일반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반 형태를 거꾸로 표준 형태로 다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x제곱 빼기 2x가 있으니까 x제곱 빼기 2x가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더하기 1이 필요하겠죠? 그럼 더하기를 했으니까 다시 빼기를 해줘야지, 원리 시간 똑같이. 자 마찬가지로 y제곱 더하기 4y가 있어. y제곱 더하기 4y가 있으면 반의 제곱 4를 더해주고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있는 빼기 4는 0 여기까지 써주면 요렇게가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얘는 y 더하기 2의 제곱은 나머지 요 상수들 다 계산해서 넘겨버리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9라고 나오죠. 그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친 건 정리시켜주면 되고, 표준형을 다시 일반형을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줘?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하나,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 형태만 보고는 중심과 반지름의 좌표를 찾기가 힘들어. 중심과 반지름의 좌표를 찾기 힘들지만은 요걸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조금 외워두면 편하긴 하기 때문에 요 문자로 나타나 있는 요 녀석을 바로 요 표준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a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녀석이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반해주면 2분의 1이고 제곱해주면 4분의 a제곱입니다. 얘를 더하고 빼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y제곱 더하기 by가 보여. 자 그럼 요 b의 반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b제곱이 되겠죠. 얘를 더하고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c를 일단 더해서 는영 이렇게 써준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어떻게 되겠어요? x 더하기 2분의 a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 전체의 제곱은, 자 이거 다 이항시켜주면은 4분의 1로 통분을 좀 시켜봅시다. 그럼 4분의 대문자 a 제곱 더하기 대문자 b 제곱 빼기 4c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바꿔봤으면은 표준 일반형으로 요렇게 주어진 방정식의 중심은 뭐가 되는구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고,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공식으로 다 외우기보다는 바꾸는 게 몇 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꾸는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반지름은 좀 복잡하니까 외우기가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뭐만 좀 중요하게 보면 되냐면 요 중심만 빨리 찾을 수 있게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네, 반지름 복잡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구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딱 요런 식 보고 보자마자 중심 1이고 중심이 1,2네 1,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찾는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 졸려 죽겠다. 아니야? 선생님 목소리가 감미로워 죽겠다는 표정인데 아주?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치는 연습 하나 해볼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275번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140페이지 275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오늘 왜 이리 빨리 끝나지? 오늘 왜 이리 빨리 끝나요? 뭐가 빨리 끝나요? 저기 숙제가 140페이지가 적혀있는데. 왜 빨리 끝날 것 같아? 뭐 추가로 해야 될 게 더 있나? 아니 오늘 배울 게 만만치가 않아요. 쉬워요 오늘 배우는 거? 아직까지는 할만하지? 예, 그 개념 2번 건너뛴 게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예.
법을 줬는데 실제로 뭐 어렵진 않아요. 페이지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실은 여기에. 선생님 지금 오늘 개념이고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 뭐 금방 고치겠죠? 같이 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6x, x에 대한 식을 2차항, 1차항 쓰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더하기 9를 해주고 다시 빼기 9를 해주면 원래 시간 바뀌는 거 없고, 자, 마찬가지로 y제곱 빼기 10y, 반의 제곱 25죠? 25를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더하기 18까지 써서 이렇게 는영 써준 다음에,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써주면은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y-5의 제곱이 되고, 자, 여기 상수들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25에다 9 더해주면 34잖아요, 그죠? 34에다 18 빼주면 얼마예요? 16이죠? 그럼 요 마이너스 16이니까 이항 시켜주면 여기 플러스 16 되겠네. 아, 따라서 얘는 중심의 약조가 마이너스 3,55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표준형과 일반형을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토픽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토픽은 뭐냐? 첫 번째 토픽은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반드시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원이 안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예를 들어서 뭐 10은 0 요런 이제 일반형이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요런 이제 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게 진짜 원이 될까? 안 돼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표준으로 고쳐보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x제곱 빼기 2x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더하기 1 빼기 1이 필요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y제곱 더하기 4y가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더하기 4 빼기 4가 있으면 되고 맨 마지막에 더하기 10은 0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1의 제곱, 얘는 y 더하기 2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죠? 자, 이 부분이 원래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길이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길이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음수가 나와버렸네? 얘는 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꿀 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일반형이 반드시 원이 되지 않아요. 얘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자, 여기 보이는 여기 우리 이거 구했을 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이 요 녀석이 있잖아, 그치? 이 녀석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지. 0보다 커야지 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9가 양수여야지 얘는 원이 됩니다. 양수여야지 원이 되고요.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딱 0이 되면 얘는 원이 아니라 점이 됩니다. 점. 왜 점이 돼? 만약에 여기가 이제 는 0 하고 나왔다고 쳐보자. 는 0 하고 나오면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 마이너스라는 점만 표현되는 거예요. 얘는 원이 아니에요, 그때는.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음수가 되면은 얘는 원이 아니게 되겠지, 그치? 예, 얘는 가짜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허원이라 그런다. 뭐 허수처럼 생각해가지고 허원, 실제로 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줘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건 외울 필요는 없고, 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봤을 때, 아,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원이 안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278번 문제 같이 한번 선생님 풀어보자. 자, 278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원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2k 마이너스 2는 0. 이게 원이 되도록 실수 k 값을 한번 범위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야.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들어 본다? x제곱 빼기 4x가 있으니까 더하기 4 빼기 4 해주면 되고, y제곱 있고 y양이 없으니까 얘는 y제곱으로 그냥 완전제곱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빼기 2k 빼기 2는 0 이렇게 써준 다음에, 자, 요게 완전제곱식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x-2의 제곱과 그 다음에 y제곱을 더해준 게 얼마가 된다? 이거 싹 다 이항시켜주면은 2k 더하기 6이 되는데,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따라서 이게 원이 되려면 이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되는 2k 더하기 6이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뭐보다 크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3보다 크면은 이게 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나저나 어떻게 볼게요. 알겠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요령으로 바로 밑에 있는 279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따라 정리하고요. 279번 문제 풀어보죠. 적었어요. 예, 알겠어요. 자, 279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이런 일반 형태로 주어진 원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인데, 얘가 진짜 원이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찾아가라 그러면은, 역시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x제곱 더하기 10x가 있으니까, 반의 제곱 25를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y제곱만 보이고 y양은 없으니까 얘는 완전제곱식이 이미 완성된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나머지 2k 더하기 21을 써준 다음에 능령. 자, 그럼 여기가 완전제곱식이고 여기가 완전제곱식입니다. 따라서 x 더하기 5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5랑 22랑 좀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이항시켜주면은 4 마이너스 2k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4 마이너스 2k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죠? 이게 원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은 반드시 원이 되지 않는다. 예, 원이 되기 위해서 표준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청아 졸립다. 선생님 목소리가 오늘도 감미롭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거기 유형 8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제 어려운 걸 좀 해야 돼요. 오늘 유형 2번을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자, 유형 8번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한번 하고 가는 시간으로 갑시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은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여기 좀 배웠었는데, 삼각형에는 원래 중심들이 있어요. 중심들이. 삼각형에 몇 가지 중심이 있냐? 5가지의 중심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심. 삼각형의 오심. 뭐가 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삼각형에는 오심 5개의 중심이 있다. 혹시 이름을 다 댈 수 있는 사람 5개의 중심 이름 다 아는 사람 있나요? 내심, 내심, 외심 있고 내심 있고, 내심 있고 내심 있고, 중심. 응? 중심. 뭔 중심? 틀렸어요? 외심도 중심이고 내심도 중심이에요. 그냥 중심이라 그러면 안 되지. 세 개는 나와야지. 세 개는 배운 거니까. 세심. 세심이 어디 있어? 얼마 전에 배웠어 우리. 무게중심. 무게중심. 아. 근데 무게중심이 저 안에 들어가요? 예. 네.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용어를 안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또 하나는 수심이고요. 또 하나는 방심이에요. 예. 방심하면 안 되는 방심. 이렇게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중에서 일단 우리가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배웠겠죠. 옛날에는 교육과정 받기 전에 여기까지 다 있었는데 이제 이거 2개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지금은 안 배워. 뭔지만 알아둡시다. 근데 일단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뭔지는 알아요, 그럼? 외심 내심 무게중심. 네. 자, 한 명씩 얘기해 볼까? 자, 그러면은 저기 누구야? 동진아, 외심이 뭐예요, 외심? 삼각형의 외심. 밖에 어. 원소여가지고 가운데 자, 일단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3가지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오심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3가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이때 일단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도법, 실제로 어떻게 그 위치를 찾느냐 작도법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성질, 이 녀석의 성질이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 이 3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게중심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으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무게중심 배웠잖아요. 무게중심 작동하는 방법 뭐였죠? 무게중심 작동하는 거는 예. 저 이거 알 수 있어요. 이 삼각형 있잖아요. 그러면 저 꼭지점에서 그 한 번까지 내렸을 때 그 2대 1이 되는 그 지점. 정확하진 않고요. 뭐 섞여 있어. 작도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작도 어떻게 배웠어요? 작도. 또요? 중학교 1학년 때 작도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작도 어떻게 하는 게 작도였지? 몰라요. 작도는 눈금없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걸 작도라고 배웠잖아. 안 배웠나? 배웠는데 배웠죠?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눈금없는 자랑 컴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였냐면은 선분의 중점 찾기, 그죠? 선분의 중점 찾는 거 했었고 각을 2등분하는 거 했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작도는 어떻게 하냐면 중점 눈금이 없는 자기 때문에 길이를 내가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2대1이 되는 점을 내가 못 찾아요. 네. 작도를 못 찾아. 그럼 작도로 어떻게 찾냐? 우리 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을 때 이렇게 찾았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삼각형의 위치가 있었을 때 A에서 BC의 중점에다가 선을 하나 긋고, 그죠? 또 AC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긋고, 또 여기 AB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긋고 이렇게 3개를 그어주면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무게중심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네. 이때 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내린 요 선을 우리가 2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중선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네.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내린 선을 뭐라고 한다? 중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작도법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막 설명을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이 중선이란 개념 우리가 알았으면은 중선 3개 있구나. 그 세 중선을 다 그었을 때 교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동한다?
세 중선의 교점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중요한 성질이 뭐였냐면은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한다.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다. 이게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승만이 얘기한 거는 작도하다가 성질까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작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봤더니 성질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왜 2대1인지는 저번에 그 상품공모보다 한번 선생님이 퀴즈를 냈었죠. 그죠? 기억나죠? 이렇게 중선 연결 정리 써가지고 구하는 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요게 이제 무게중심이에요. 자, 그럼 무게중심 할 때도 상품권이 걸렸으니까 외심할 때도 상품권이 하나 걸려야겠지? 정말? 외심은 쉬운데? 외심 뭐 상품권 걸만한 게 없는데? 외심 정답 색 자, 꼭지점 이유는 거기로 갔다. 선생님이 무게중심은 정의를 안 적었는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실은 간단해요. 무게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삼각형 모양의 판때기가 있어서 내가 딱 받쳤을 때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평행을 유지하는 그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외심은 정의가 뭘까? 외심의 정의. 외심의 정신가 그 삼각형의 그 삼각형이 있잖아요. 세 꼭지점에서 선을 그을 때 같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외심의 정의. 외심의 정의는 말 그대로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외접원이 뭐냐면 접하는 건데 바깥쪽에서 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삼각형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이게 외접원이에요. 이 외접원의 가운데 중심의 위치, 이게 바로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이다. 외접원의 중심. 이게 바로 외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외심은 성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외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외심이요? 예, 외심의 성질.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아주 잘 외웠어요. 세 꼭지점이 이른 거리, 이 외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 같아. 왜? 반지름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외심의 성질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 이게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권 퀴즈. 작도 어떻게 하죠? 외심 작도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상품권 퀴즈입니다. 외심의 작도법.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이것도 얼마나 보이나 모르겠네요. 외심 작도 어떻게 할까요? 그 세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작도라는 거는 이런 상황인 거야. 삼각형이 그냥 하나가 그려져 있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었을 때 우리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외접원의 중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보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외심을 작도할 수 있을까? 지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이 외심의 작도법이 바로 외심의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실은. 예? 진짜요? 예. 그걸 왜? 외접원을 그리고 외접원을 어떻게 그려요? 우리 외접원을 어떻게 그리죠? 세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원을 어떻게 그리냐고.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걔를. 삼각형이 처음 이렇게 하나 주어졌어. 어떻게 그 원을 그릴 수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컴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 그럼 원의 그 외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다 찍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될 텐데 중심 위치가 어디지도 모르는데 컴퍼스를 내가 찍어서 어떻게 그려봐야겠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아마? 그래 안 그래? 내가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만 이용해서 지금 이 외심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원을 먼저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려면 중심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대충 여기를 찍고 해가지고 원을 그렸는데 여기 안 맞나? 그럼 다른 데또 위치 옮겨보고 또 그려봐야 돼. 이런 시행을 내가 무수히 많이 해보다가 재수없게 얻어걸리면 원이 그려지는 거고 아니면 안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삼각형만 주어진 상태에서는. 그 원을 그리기 위해서 외심의 위치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실은. 그 외심 위치를 찾아야 거기에다 이제 컴퍼스에 그 뾰족한 데를 딱 대고 한 점까지 이어가지고 그리면 세 점을 동시에 진하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응? 또 각의 이등분선을 각의 이등분선을 틀렸어요. 그저 A에서 각 A에서 틀렸어요. 자랑 컴퍼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랑 컴퍼스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아까 뭘 할 수 있다 그랬어 우리가 중점도 구할 수 있고 각의 이등분선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점과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이제 풀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작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작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뭐란 거였어? 각을 이등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각을 선분을 이등분하는 거. 여러분들 선분 이등분할 때 어떻게 해요? 선분 이등분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랑 컴퍼스,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만 이용해서 여기 중점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지? 여기서부터 컴퍼스 대고 적당히 반지름 찾아가지고 원 하나 그리고요. 또 여기서부터 똑같은 반지름으로 원 하나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점이 남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죠? 예. 요 점이랑 또 요쪽으로 보면 여기도 점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요렇게 이어버리면 이게 이제 여기가 수직이 되고 이등분되는 거 여기 찾는 거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해봤지? 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도 찾을 수가 있고요. 중점도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를 말로 표현해 본 거예요. 여기서도 선생님 아까 작도를 어떻게 했어?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자아 컴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였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자아 컴퍼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작도를 어떻게 할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자랑 컴퍼스로 막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세 중선의 교점, 중선 세 개는 우리가 그을 수 있으니까 작도하면은 네. 이거 큰일이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무지하게 열심히 외웠을 텐데. 승원이 졸려서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약에 취한 사람 같다. 아니요 저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작도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거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BC의 중점을 잡고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수직으로 올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의 중점을 잡고 여기서도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 AC의 중점도 잡고 여기서도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 세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배웠죠. 네. 기억나나요 이거? 그죠? 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의 정의를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게 실은 작도법이야. 어떻게 그 찾느냐 그거거든. 이렇게 찾고 여기다 컴퍼스 대고 여기 이어가지고 원을 그리다 보면 나머지 두 점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나는 이런 원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작도를 이렇게 하면 외심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작도를 이렇게 하면 외심을 찾을 수 있냐면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성질을 배웠어. 어떤 성질을 배웠냐면 원이 있잖아. 원이 있을 때 원위의 두 점을 이은 녀석을 우리가 현이라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으로 내리면 현이 어떻게 된다? 이등분이 된다라는 성질을 배웠어요. 왜? 반지름이니까 이 두 개 삼각형이 뭐야? 합동이거든. 그래서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가 이등분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그죠?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외접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B랑 C를 이은 요소는 원에 대해서는 현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은 이 선 어딘가에 외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현에 대해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 선 위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외심의 작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오늘 여러분들 요거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위에다가 자 삼각형의 외심 정의가 뭐다? 외접원의 중심이다. 작도는 어떻게 한다? 세 변의 수직 이등변의 교점이다. 외심의 성질은 뭐다? 세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 같다. 요거 세 개를 거기 이제 여러분들 140쪽 뭐 아래쪽이나 아래쪽에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유형 8번 할 때 필요하거든 이게. 네. 요거를 적어두도록 합시다. 오늘 상품권 퀴즈에 또 답이 없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대충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아 선생님이 다음에 언젠가 내심에 대해서 똑같은 걸 물어보겠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 있겠지. 그럼 내심할 때도 분명히 상품권이 하나 등장하겠네? 알 수 있겠죠? 네. 내심을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해놨다가 선생님 불시에 상품권 문제를 던졌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개이득이겠지? 그치? 성원이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자,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시는 안 배우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용할 때 또 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성질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무게중심과 외심은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예. 무게중심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이 외심이에요. 내심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내심은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심과 방심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 적었나요?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조금 필기 속도가 느리네. 네, 천천히 적어도 돼요. 자, 오늘 아무래도 숙제가 조금 줄어들겠는데 139페이지는 제외 일단 145페이지도 하지 말고 목요일까지. 자, 그럼 이제 이 외심을 지금 우리가 왜 하는 거 하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거기 282번부터 283번까지 유형 8번을 보면은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배울 유형이 지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나온단 말이야. 다른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런 말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위에 이렇게 지나는 세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세 점 ABC가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는 얘기는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을 찾으라는 얘기랑 어때요?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건데 말이 다르게 나와서 이제 못 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말과 이 말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밑에다 필기를 좀 해둡시다. 알겠죠? 네. 거기 유형 8번 바로 밑에다가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 세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이 된다. 알겠죠? 네. 같은 말이라는 거 여기 좀 적어두세요. 자,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세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실제로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연습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282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282번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세 개의 점이 일단 원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원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4,0이라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2,2라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풀이 방법 여러분들이 다 익혀놔야 돼요, 알겠죠? 네,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다 익혀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풀이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우리가 언제 써먹는 거니까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써먹으면 좀 편한데 그냥 세 점을 지난다고 나오면 얘는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 이런 경우에는 일반형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주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준 다음에 이 점들이 원의 점이니까 이 점들 다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만족하겠죠, 그죠?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xy 자리에 둘 다 0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xy 자리에 둘 다 0을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럼 xy 자리에 다 0 대입시켜주면 어떤 결론이 나와? c값이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c값 찾아주면 되고, 자, 두 번째로 그럼 점 p를 지난다. 점 p를 지난다고 해주면은 x 자리에 4, 그 다음에 y 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럼 이제 대입해주면 x 자리에 4 대입해주면 16, y 자리에 0 대입해주면 0, 그 다음에 x 자리에 4 대입해주면 4a, 그 다음에 y 자리에 0 대입해주면 0, 그 다음에 c 값이 0이었죠. 그죠?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아, 대문자 a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 q를 지난다 그러면은 q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q의 좌표가 2,2니까 x 대신에 2, y 대신에 2를 또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대입해보면 4 더하기 4, 그 다음에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4였잖아. 여기 2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 대입시켜주면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럼 4, 4, 막8 날아가고 b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죠? 아,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구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는 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요.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y제곱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이 자리인 원이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계산이 좀 상대적으로 지금 쉬운 편인데 왜냐하면 문제에서 숫자를 되게 쉽게 줬어요. 원점도 지나고 막 여기 좌표 중 하나 0 지나는 것도 지나고 주고 이랬기 때문에 얘는 점이 좀 쉽게 주어져서 일반형으로 풀었을 때 좀 식이 쉽게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점에 0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조금 귀찮긴 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아까 배웠던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승원아, 조심아. 자, 외심의 성질이 뭔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원이 있으면은 여기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중심을 내가 C라고 한번 잡아보자.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P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Q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어때요? 이 세 길이가 어때야 되나? 같아야 되죠? 외심의 성질이 뭐가 있었어? 원의 중심에서 세 점이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예,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해 줄 거냐면 CO의 길이랑 CP의 길이랑 CQ의 길이가 어떻구나? 같구나. 요걸 써줄 겁니다. 알겠어요? 네, 요런 성질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CO의 길이랑 CP의 길이가 같다를 써줄 건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니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좀 없애보자. 자, 그럼 CO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이 CP의 길이의 제곱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양변에 A 제곱과 B 제곱이 하나씩 있으니까 다 날려버리면은 소문자의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O의 길이랑 CQ의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CO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CQ의 길이는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될 텐데 자, 그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날라가고 A값 2라고 찾았으니까 대입시켜주면은 0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4 마이너스 4B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소문자 B값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뭐가 돼요?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2,0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지름은 요 CO의 길이를 찾으면 되니까 반지름이 CO의 길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죠. 그래서 이건 얼마가 돼요? 반지름이 2가 되겠습니다. 그냥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 나왔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 요게 되겠구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그죠?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심을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놔야 된다. 예, 다 알아놔야 돼요. 요거 두 개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거기 이제 선생님이 282번을 풀어줬지만 283번을 풀 때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어떤 방법이다? 하나는 원 위에 세 점이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 봐야지 이런 방법. 근데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표준형보다는 뭘 이용해준다? 일반형을 이용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점을 지나는 세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원의 중심에서 세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때?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등호가 두 개 있으니까 방정식을 두 번을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방정식을 두 번을 풀어가지고 A랑 B값을 찾아서 중심의 좌표를 찾고 반지름을 찾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실 좀. 이제 수업 됐으니까
다녀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문제 풀면서 복습 한번 하도록 합시다. 283번을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푸실 때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